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각종 봄축제들이 바가지 상온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 종류와 당국의 방지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의료 공백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하겠다던 의료계의 합동 기자회견이 거듭되는 내부 갈등으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인 가천대학교의 이길려 총장이 제자들의 복귀를 간절하게 호소했네요. 네. 가천대의 이길려 총장은 그 다른 면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학생들에게 6.25 때도 포탄 속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학업은 이어가면서 의견을 개진하라라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호소를 했는데요. 가천대학은 지금 1일부터 의대가 개강이 됐지만 네. 수업 듣는 학생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가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의대의 현실이고 직면한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길려 총장은 의사로, 병원장으로, 또 교육자로 수많은 최초의 기록들을 세운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미즈 기록제조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1957년 서울대 의학의대를 나오셔서 학사를 취득하셨고 1978년 인천의 길병원을 설립하셨는데요. 여성으로서 한국 최초로 의료 병원을 법인화했다라고 합니다. 법인이 돼야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형 병원을 지금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991년에 인천 길병원을 설립한 이후에 97년에는 가천 의과대 병원까지도 설립하신 분인데요. 저런 게 이제 여의사로서의 모두 최초 기록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지금 이렇게 그 생활을 해 오시면서 올해 91세. 그렇죠. 얼마 전에 이렇게 91세임에도 도저히 눈을 믿기지 못할 정도의 어떤 건강한 모습을 하면서 지금 후학들도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2020년까지 13만 명에 대해서 여성 암 검사를 무료로 진행을 해왔고 네. 그리고 또 1996년부터 16개국 400여 명에 대한 어떤 그 심장병 어린이 심장병 어떤 그 치료를 해서 새 생명을 실어주는 이런 일을 해온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인으로 봤을 때는 여성 정주영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확 밀어붙이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역량 있는 의사이자 교육자이자 더불어서 이 경영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 분이 제자들에게 제발 6.25 때 본인이 공부할 때 포탄 속에서도 공부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발 돌아와서 수업을 하면서 투쟁을 해대라. 이렇게 호소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 대학교 다닐 때 동맹 휴업하면은 그때 교수님들이 휴업하는 것은 자기 도끼로 자기 발을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마치 아마 그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사를 해서 사회에 봉사했던 의료인의 본분에 어떤 충실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후학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의료 공백 그리고 또 그 의대생들의 어떤 휴업을 통한 이 유급 사태가 코앞에 오는 상태에서 의료계의 선배로서 또 손자 같은 이 의대생들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젊은 시절에 이길려 총장은 인천에서 그 서해 쪽에 낙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작은 배를 직접 이렇게 타시고, 물론 뭐 본인이 젓고 간 건 아니겠지만 그런 통통배 같은 배를 타고 섬들을 다니면서 무료 진료를 했던 그런 억척스런 일화도 갖고 있습니다. 90세를 넘긴 이 총장은 작년에 열린 대학 축제에서 가수 싸이의 말춤을 직접 선보여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네, 저거 하실 때가 딱 90살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들 가운데 16개 학교가 일단 수업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이달 중순부터는 수업을 시작을 해야 대량 유급 사태를 막을 수 있다죠? 지금 4월 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학교가 지금 수업을 재개를 했고요. 이제 4월 15일 이후에 또 가톨릭대, 계명대, 단국대 해서 16개가 이제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수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본과 3, 4년 실습 수업은 그냥 파행으로 놔두고 네. 나머지는 무슨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어느 전공보다도 의대 수업은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과제라든지 또는 해야 될 그러한 그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선 숙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그렇죠. 수업을 네. 안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유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올 학생들 생각하면 계속 밀리는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의대생 수요뿐만이 아니라 의료인의 수요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맞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조건 수업 재개만 결정한 교육부의 무기력함. 네. 그리고 적어도 말입니다. 다른 대학도 아닌 의과 대학이라면 학생이라든지 교수들이 단순히 자기 이익만큼 중요한 것이 공공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익히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해법이 아직까지 그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뭐 동영상, 도표, 인터넷상의 수업을 해가지고 과연 실제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는가? 당연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이 하루빨리 좀 통일된 안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내분이 더 심화되는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가 총선 이후에 합동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발표가 있은 이후에 내부적으로 의료계 내부에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하나의 통일된 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그 제가 법조인입니다만 그 변호사법에 의한 법정 단체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어서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되는데 의사 단체는 조금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법에 기한 법정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외에도 전국 그 의과대 교수협의회 예, 그리고 전의교협. 또 전의교협 그리고 또 전국 그 어떻게 보면 전공의협의회 대전협 예. 있고 또 쉽게 말하면 또 학생들, 의대생들이 모인 그 학생회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당한 다른 그 단체가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지금 그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에 의해 의사협회 협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그 비대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렇죠. 비대위가 꾸려진 상태에서 또 내부적인 어떤 그 새로운 리더십으로 차기 의협회 회장은 뽑아놨지만 이면택 회장. 5월 달에 이제 임기가 개시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대표성을 주장하면서 좌충우돌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정말 총선 이후에 언제쯤 이 단일화된 목소리로 해서 이 정부와 합동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난망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도 야도 환자들에게만 집중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또 의료계와 함께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절실히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우리나라 굴재 대형마트들에서 파는 값싼 일부 중국산 수산물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는 일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들, 자, 어떤 제품들입니까?
네, 이게 주부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제품들인데요. 지금 회사 이름은 다 중국명이에요. 네. 뭐 다렌 화이칭 푸드 그래가지고 수출 품목이 냉동 명태 내장입니다. 또 단둥 타이펑 푸드 스터프라는 데서는 냉동 명태살. 갖다가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냉동 명태살은 뭐냐면은 전 부치죠, 제사에.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명태 내장은 아마 이제 그 내장탕 젓갈 뭐 이런 향이 거. 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강 루이안 푸드에서는 냉동 우렁이살, 이거 된장찌개에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단둥 타이와에서 냉동 바지락살. 요새는 껍질까지 다 까가지고 그거 편하더라고요. 손질해서 심지어 자숙해서 보내기 때문에 주부들 입장에서는 일단 값싸고 그 다음에 편리하니까는 호평까지 있었거든요. 별점이 많이 그랬는데 좋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시켜가지고 중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팔았다는 거예요. 라벨갈이군요, 일종의.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강제 노동을 해서 이들에게 임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불법적인 일에 남용됐다라는 것이죠. 네. 저도 저거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껍질이 없어서요. 값도 싸고. 자, 그런데 자,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부 단체가 아닌 미국 비영리 단체인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민간 단체인 것이죠. 불법 해양 프로젝트네요. 그렇죠. 아울러는 법 밖에 있으니까 이 무법자 이런 얘기는 것인데 그 불법 해양 그 단체를 규제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 단체가 감시하는 단체에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에도 적지 않은 물량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그 귀에 익숙한 월마트, 맥도날드, 자이언트. 시스코 이런 네. 큰 미국 그 어떤 그 식품 기업한테도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는데 내용을 봤더니만 지금 이런 그 북한 강제 그 노동력을 그 고용했는 것은 중국 회사죠. 그 중국 회사가 한 10여 개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 10여 개 회사로부터 미국 업체가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 업체가 7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미국 전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마트를 비롯한 큰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이 되는 것이고 맥도날드, 시스코가 취급해서 미군 기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그런 미국의 부분이 공립학교, 그렇죠.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일부는 지금 대한민국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어떤 그 들어와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품을 파는데 구매해봤더니만 이거 굉장히 괜찮다 하면서 별점까지도 평점까지도 굉장히 좋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그 북한의 어떤 불법 노동력에 의해서 그 채취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 문제가 지금 밝혀지면서 판매 금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이 단체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했다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NGO들의 활동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노동자가 한 400명 정도가 이런 그 해산물들을 손질을 해가지고 대련항이라고 있죠. 다리안이라고 하는. 예. 거기로 이제 그 집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부산에 들어온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국에 유통되는 거죠. 이런 뭐 바지락이라든지 명태살. 금방이겠어요. 저렇게 같은 거. 들어오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보다도 더 인건비가 싼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북한의 그 외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한 당국에 주면 그 돈이 어디에 쓰느냐면은 바로 그 핵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개성공단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고용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준 적이 없어요. 아. 그것도 당국에 주면은 그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물품. 그래서 초코파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초코파이를 아침, 저녁 나눠줘가지고. 초코파이 2개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현금은 유로 하나 달러로 해갖고 북한 정부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하다가 수산물 그거 가공하는데 북한 사람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하는데 쓴다는 것이죠.
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란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다롄 또 다른 지린성 이런 데 있는 공장을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20여 명을 직접 인터뷰한 것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 와 있으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단체인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에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한 20명 가량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보면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을 해서 강제 노역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채취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고 많게는 1,0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1년 지난 202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으로 한 420톤 정도의 수산물이 직접 수입됐다는 사실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그러니까 파악된 것만 그래요. 그렇죠. 파악된 것. 안 파악된 것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번 확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해산물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북한의 강제 노동자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힌 구체적인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러 군데 퍼져 있다 그래요. 의료 공장에도 있고 수산물 공장에도 있고 고기 공장, 김치 공장. 자, 이렇게 불법 노동자를 아까 제3자 고용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강제 노역이나 이런 것들은 ILO 국제노동 규정에 의해 가지고 불법이고 반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ILO 규정 자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북한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화 벌이를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국민들을 중국,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벌채를 하고 또 해양 수산물을 채취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ILO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이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북한의 북핵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대외 무역을 규제하는 유엔의 제재 이 부분도 우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서 어떻게 보면 유엔 본회의 내지는 ILO의 이 부분들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는 사실 불법 노동 문제만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공장에서 끔찍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인권 탄압이 아주 참상이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하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이게 증언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손질하는 거니까 성적 학대와 구타를 당한다. 이제 이런 증언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가 미국의 NGO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재현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강제 노동이 중국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도 있고 동유럽에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아마 미중 관계와도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국이 중국을 손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프로젝트의 펀드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펀드의 목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의 NGO들도 이런 일에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중국의 업주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관계를 강요당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한의 감시인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네, 있고 또 중국 요원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서로 감시하고요. 이거는 탈북 여성들도 일정 정도 당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해가지고선 상당히 인권 참상이 정말로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 매일같이 매를 맞고 성적 학대를 당한다는 증언도 나오고요. 중국의 보안 요원들이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하루를 쉬게 한다라는 거는 국제 노동 기준에도 안 맞는 것이죠. 이게 중국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30일에 하루 네, 쉬고 그렇습니다. 하루 18시간이면 대체 잠은 언제 자고 식사는 언제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강제 노동 때문에 이제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또 죽인다는 거 아니니까 인권이 아주 그냥 인권 참상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인권 참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곳. 처형된 그곳인데 그런 곳에 있는 공장에서 이런 믿기 힘든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런 증언들을 듣고 중국 해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 무심코.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죠. 그렇습니다. 뭔가를 행정 처분을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서 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가 본 외화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핵무기와 탄도탄 미사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런 노동은 금지되는 것이고 미국 국내 법률에 따른다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 의회의 중국 위원회가 행정부 어떻게 보면 국무장관인 토미 블링컨에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식을 섭취하고 소비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탄도탄 미사일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미국 내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인접국인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과도 이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미국 의회가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아이 껍데기 없고 싸네. 사다가 끓여 먹고 전 부쳐 먹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암암리에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건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쿠팡, 롯데마트, 마켓컬리 같은 유명 유통업체들 9일부터 이런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제가 주요 소비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사면 레이블을 보거든요. 그런데 중국산이라고 쓰였던 경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혹시 그건 정확히 하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울러 오션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업체에게 중국에게 좀 물어봐달라. 당신네들이 수입을 하니까 북한 노동자를 쓰고 있느냐 물어봐달라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네. 한국의 업체들이 수입 업체들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냈다. 향후에도 생산 작업에 이들을 투입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자들을 썼다는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걸 중국의 업자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컬리 관계자도 해당 제품이 국제 제재에 위반된다면 반드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의를 거쳤다. 그래서 지금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정확하게 지켜질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라도 이걸 사시는 소비자들도 물론 뭐 값싸서 내가 먹는다는데 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폭동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약 10만 명까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지금 최근 한 언론에 통해서 보도된 것이 아프리카의 콩고 공화국인데요. 건설 현장에 이제 그 파견된 노동자들 수십 명이 2월로 예정된 그 본인의 그 북조선으로였던 귀환 이게 늦어지니까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금 이와 같은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만큼 건설에서 노동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지금 미뤄 짐작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집에 가야 되는데 붙잡아두느냐? 그렇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좀 보내달라. 이런 취지의 항의를 했다는 것이고 더불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러한 취지의 어떤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지금 그 국정원조차 지금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일본의 그 언론인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북한의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어떤 그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그 본인들의 귀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줄여지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그런 근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일은 다 했지만 그 자금이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금 내지는 평양으로 보내는 바로 그 가는 부분을 거죠. 알게 되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그 파업을 한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노동 문제를 넘어서서요. 가혹한 탄압까지도 보도가 됐는데 일본의 언론에 났는데 지금 쉬쉬하고 있어요. 하여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요즘 봄맞이 축제들이 전국에서 한창이죠. 그런데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이 말썽입니다. 수법도 다양하고 외국인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과 대책은 지지부진하죠.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축제 즐기러 간 기분을 바가지에 망친다는 말이 그야말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실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제육덮밥이라고 이제 아시죠? 맛있잖아요. 네. 고추장 불고기 그렇죠. 덮밥에. 그 이제 그 축제에 이 제육덮밥 여의도 이제 벚꽃 축제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제육덮밥을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고기 비계가 섞인 고기 몇 조각 그리고 단무지 이거를 이제 내놓는 거죠. 자, 그림에 나오네요. 네네.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저거는 네. 그럴싸한데 값이 말이 안 되죠. 저게 이제 10,000원을 받는 거거든요. 1만 원을 받는 건데 통상적으로 1만 원 정도면은 이 도심에서 꽤 많은 양과 그다음에 제육덮밥을 올려서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바가지 상은 이제 활기를 띠는 건데 이게 사실 행사 자체가 며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육덮밥이고 요건 네. 닭강정인데 네. 제육덮밥에는 저렇게 단무지 몇 조각에 뭐 옆에 뭐 저게 감자튀김입니까? 저건 또 감자튀김이죠. 15,000원이래요. 네네. 그 닭강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닭강정도 일반 시사하고 전혀 그 차이가 있는 이런 건데 이걸 이제 15,000원을 받는 이런 바가지를 씌우는 이런 형태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듣고 뭐 상인회 측에다가 이제 항의를 하니까 뭐 사실 그 뚜렷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청에다 또 이제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보통은 얼음물 생수가 네. 시중가 얘기하면 물론 안 되지만 비싸야 2,000원에서 그렇죠. 2,500원인데 네. 이거 5,000원 받고 풍선 불어서 네. 하면 2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핫도그 하나에 뭐 10,000원. 자, 이거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축제에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분을 내서 좋은 기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다수 상인들하고 틀리게 사실은 이제 그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또 노점상들이 이런 행태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바가지 상은이 결국은 축제에 온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단속이 또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또 단속을 해도 사실은 이게 이제 가투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상인회 측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 축제 기간에는 상당히 대응이나 어떤 시스템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이 많은 손님들에게 정말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저도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사자니 저기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알면서도 내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망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자체 소위 말하면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다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은 이 부분이 또 깔끔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민원을 더 크게 하는 내용이죠. 네, 이런 축제장들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 바가지로 보도도 되고 이 말썽이 많았던 데가 있죠. 서울 광장시장입니다. 여기서는 또 외국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망신살이 뻗쳤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한 유튜버가 사실 그 유튜버가 이제 뭐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광장시장에 대해서 어떤 논란을 많이 이제 그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버로 이제 내보낸 경향이 있었죠.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가서 한번 시켜봤는데 마음 좋아 보이는 이제 아주머니가 호객행위를 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고기만두 주세요 네. 그랬다며요? 그랬더니 고기만두를 달라고 했더니 짧은 영어로 믹스 이제 혼합한다는 거죠. 네네. 김치 만두를 주면서 결국은 가격대를 10,000원으로 받는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고 또 같이 간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썩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한 한국인 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이런 형태를 하는 거죠. 이게 고기만두 시켰는데 믹스 그러면서 이제 김치만두 주고 이게 그거다. 그렇죠. 이제 바가지 씌우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안 시켰는데 주길래 덤인 줄 알았는데 돈을 받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인들이 이제 기존에 주문했던 거를 주게 되면은 더 줄 때는 추가로 주문하지 않았을 때 더 줄 때는 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덤으로 줬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받아내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SNS로 퍼지니까 이게 망신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도 자, 이 광장시장 보이콧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요? 사실은 광장시장 가지 말아야 된다. 일부 상인들의 이런 행태가 결국은 국가 망신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보면 광장시장에 대한 손님들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위다. 그리고 이 나라의 수치라든가 아니면 사기치고 바가지 씌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광장시장 자체 상인들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하는 측면이고 사실 개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 광장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손님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바가지 씌우는 이런 상은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도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능에도 나왔어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산층의 많은 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바가지 상훈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카드 사용을 불가시키는 겁니다. 사실 카드 사용하는 부분은 가지고 다니는 카드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런 행태가 결국은 광장시장을 찾는 많은 고객들 내지는 외국인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라는 거죠. 저 광장시장 이름을요, 한국 분들도 넓은 광장시장인 줄 알아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네네.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 보물들을 저장하고 있다는 그쵸. 뜻인데 저거 저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든가 많은 곳에 소개를 되고 사실은 그 맛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촬영자들이나 특히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서 광장시장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오는 분들, 외국인들 이런 형태면 광장시장을 결국 발전시키는 부분은 상인회 측에서 이런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 카드 구매 불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시정을 하고 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나름 논란 광장시장 상인회 측이 대책이란 걸 내놨는데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반응 또 대응이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하다죠. 사실은 이제 그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여론이 이제 굉장히 안 좋으니까 직접 가가지고 그런 형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회 측에다 이제 항의를 했더니 상인회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일로 하세요. 이렇게 이제 무성의한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인지는 그렇죠. 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메일로 이런 부분들, 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을 보냈더니 이제 답장이 없어서 3시간 후에 연락을 했더니 총회 준비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다. 또 이런 어떤 무성의한 얘기를 하는 이런 측면인데 말로만 시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실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 광장, 상인회 쪽에도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 정량을 표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보도 이후에 가봤어요. 그 정량 표시 잘 안 지켜지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을 써놨는데 이 10,000원을 써놨으면 10,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격대 계산하려고 하면 20,000원을 받는 행태, 소위 말하면 일종의 사기 호객이거든요. 정량제를 표시를 했을 때 그 가격대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님을 유치, 피싱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 보통. 네. 네네. 그런데 실제 가격 계산할 때는 이
상당히 그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 이런 행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사기 판매 행위죠. 네. 유명 선수들도 전부 저기 가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천 하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소래포구가 또 유명하죠. 여기서 다리 없는 꽃게, 상인들의 막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 한 고객이 시장을 찾아갔고 또 유튜버도 찾아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9마리의 대게를 이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을 심산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뭐 오래된, 그다음에 다리가 없는 이런 형태가 아이스박스 속에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또 구매를 할 때 보면 굉장히 팔팔하게 살아있는 뭐 파닥파닥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집에 와서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까 정작 파닥파닥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끊어져 있는 다리도 사라지고 완전히 기분 상하게 하는 이런 어떤 저가 상품을 고가 상품으로 판매를 했다. 이런 어떤 불만을 토로를 한 거죠. 옛날에 우리 동화에 다리 하나밖에 없는 거위 생각나네요. 네, 참 말이 안 됩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소래포구 상인회 측이 무릎 꿇고 큰절하고 사과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상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비판이 되면서 또 손님들이 상당히 와가지고 물건 구매할 때도 조심을 하는 행태이며 또 이제 소비가 부진하는 형태가 이제 계속 이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래포구 상인들이 사실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는데 대다수 상인들은 선량하고 순박하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행태이다라고 하면서 이 무릎 꿇고 사죄를 했는데 또 이제 어떤 이벤트를 했어요. 뭐 이리에 하루에 뭐 그 강어회를 뭐 1000인분 가까이 이렇게 주는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한 돈이 1억 2천만 원 이상 네네. 들었다고 하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소래포구 상인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바가지 행태를 계속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저렇게 큰절하고 뭐 광어회 무료, 물론 다 무료는 아니고 이제 어느 시간을 정해서 줬는데 네. 이게 동이 나니까 왜 우리는 안 주냐 또 이래서 또 말씀이 그런 불만이 있는 있었다고요. 거죠.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분에 한해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가게에서 상차림으로 2,000원을 내게 되면 숫자대로 이제 그 시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홍보를 듣고 달려왔는데 정말로 이게 하루에 1000인분 내지는 뭐 300~400인분을 제공을 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나타났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서 정말 그 제대로 된 어떤 이벤트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고 하는 그런 후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소동이 바로 유튜버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출입금지 입간판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요? 이 소래포구 상인에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가 방송이 되는 게 아니라 유튜버나 촬영하는 게 외부로 유출이 되면서 많은 논란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바가지 상흔이라든가 이런 불친절한 부분들도 상품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유튜버나 촬영을 할 때는 사무실을 경유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공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의적이거나 고의적 편집을 할 때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내지는 형사 소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인데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유튜버라든가 고객들의 어떤 탓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상당히 네티즌들이나 많은 고객이나 시민들로부터 이게 비판을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큰절은 뭐고 또 저런 금지는 뭐고 사과는 깔끔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사과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권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 그런데 돌아서서 진정성 있는 사과 이면에 그에 걸맞지 않는 행동은 결국은 오히려 비판을 받는 격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시사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시네요. 자, 바가지 요금이 이렇게 전국에서 말썽이 되자 한덕수 총리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가 덤핑이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축제하면 특히 봄꽃 축제하면 유명한 게 바로 진해의 군항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가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액수가 꽤 커요. 네,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그 100만 원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상가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전매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소위 말하면 바가지 상품 판매 이런 부분들이 진해 군항제라든가 이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상인들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인들을 정착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의만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영업을 하게 될 때는 이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불친절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해 군항제를 방문하는 많은 외지인들에게 이 진해에 대한 지자체 자체 이미지도 이 나쁘게 하고 또 진해 군항제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 제도까지 걸러서 필터링 해가지고 진해 군항제를 굉장히 뜻깊은 축제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지자체라든가 상인의 측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 반복이 되는 게 또 이 바가지 요금입니다. 근절,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대책은 내야 할 텐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서 좀 언급을 드렸지만 며칠 만에 바가지 요금을 하는 방법은 왜 그러냐면 며칠 동안 있다가 가는데 사실은 고객들 단골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고 또 며칠만 장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자릿세라든가 이런 어떤 권리금 같은 비슷한 돈을 또 내는데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철저한 지자체나 상인의 측의 어떤 보완적인 그 단속 내지는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외지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이라든가 그 지자체나 축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프레시한 이런 신선한 마음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점포니까 이게 처벌하기도 어렵고 대부분은 언제 또 보겠어 내가 당신들 바로 그런 하면서 겁니다.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불법 네. 노점상들이시고 또 이분 중에 한강공원에서는 회비를 걷어서 과태료 내자 뭐 이렇게도 대응을 한다네요. 이제 이런 겁니다. 단속이 이제 됐으면 그 노점상이나 지자체 상인의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걸 어떤 그 카르텔 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단속이 돼서 영업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되면 그걸 보조해주는 보완해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반 상인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전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이고 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바가지나 불친절을 한 행위를 하더라도 보정이 되네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그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바가지 요금은요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건 여러분들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피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사실 소비자가 이 정량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가격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은 물건을 그 속이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한 이 지칭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내놓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불황화 식품 판매 행위라고 합니다. 이 네.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상인들의 판매는 가급적 구매를 하지 않는 이런 방법.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구매 불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그 구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건 내가 먼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검증된 상인들이라든가 번영이라든가 그 지자체에서 이 주최하는 그런 상인의 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어떤 주의하는 모습도 이 소비자들이 필요한 어떤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큰 현수막 하나 있고 가격 뭐 비빔밥 몇 얼마 산채 비빔밥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고 세부 메뉴 없는데 조심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축제에서는 되게 지정업체들을 네, 좀 하잖아요.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는지를 한번 살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바가지 요금을 안 쓴다거나 불친절한 상인들이 아닌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거나 시식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막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어떤 그 축제에 나가서 기분 나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게 되면 기분 좋은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스스로가 좀 현명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컨슈머가 돼야겠어요.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들은 사실 업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그런 구매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블랙 컨슈머에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조심하는 부분들이 먼저 굉장히 축제를 즐기고 정당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조심하고 당국도 좀 적극 나서주시기를 네. 당부합니다.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생방송 정책엔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재방송은 내일 아침 6시 5분부터입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